프랑스 파리 복잡한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외면한 어떤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돌릴 때 한 남자만이 망설이지 않았죠. 달아나는 범인을 향해 그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녀가 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려준 건 단순한 가방이 아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문 200주년을 상징하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것이었죠. 그쪽 도대체 누구예요? 한국에서 온 소방관입니다. 그녀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걸 느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아주 큰 힘이 됩니다. 파리의 초여름 오후 말에 지구 근처 고급 상점가는 관광객들과 현지인들로 북적였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가운데 돌길 위로 하이힐 소리가 경쾌하게 울려 퍼졌어요. 그 사이를 우아하게 걸어가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바로 셀린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혼자 거리를 걸으며 복잡한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가문의 후계자라는 무거운 짐, 그리고 언론의 시선을 피해 조용히 살아가야 하는 삶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냥 평범한 여자로 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손에는 특별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루이비통 200주년 기념으로 단 하나만 제작된 그 가방은 제가 직접 기획에 참여한 작품이었어요. 최고급 가죽의 수작업으로 새긴 섬세한 패턴, 그리고 가문의 역사를 담은 특별한 장식까지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그 가방은 저에게 단순한 소지품이 아니라 제 정체성 그 자체였어요. 카페 테라스에서는 사람들이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고 상점들 앞으로는 쇼윈도를 구경하는 관광객들이 줄을 이어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런 평범한 일상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부러움을 느꼈어요. 오늘은 그냥 평범한 파리지 앤느처럼 걸어보자. 그런 마음으로 천천히 거리를 거닐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제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순간 손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만 들었는데 곧 깨달았습니다. 내 가방이. 뒤를 돌아보니 후드를 쓴 한 남자가 제 가방을 들고 빠르게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움직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쳐다보기만 할 뿐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찍기 시작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저 구경거리를 보는 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도둑이야. 누군가 좀 도와주세요. 제가 간신히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한 남자가 저를 스쳐 지나 범인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동양인 남성이었어요. 그는 주저하지 않고 소매치기범을 향해 전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은 빠르고 확신에 차 있었어요. 소매치기범은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며 골목으로 향했고 그 남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추격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피하는 사이로 두 사람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어요. 골목 안으로 들어간 두 사람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자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기다렸습니다. 시간이 정말 천천히 흘러가는 것 같았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골목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그 남자가 제 가방을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고 숨이 약간 거칠어져 있었지만 표정은 의연했어요. 가방을 안전하게 지키려는 듯 조심스럽게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이거 맞죠? 그는 가방을 제게 건네며 짧게 물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제대로 말도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제 말을 끝까지 듣지 않았어요. 괜찮으세요? 다치신 곳은 없고요? 그는 제가 다치지 않았는지 확인하더니 저에게 더 이상 말을 걸지 않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져갔습니다. 저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제대로 전하지 못한 채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남자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구경만 하고 있었는데 왜 그 사람만은 저를 도와준 걸까요? 그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하면서도 의연한 눈빛, 그리고 괜찮으세요? 라고 물을 때의 진심 어린 목소리까지요. 잠자리에 누워서도 그 순간이 계속 되풀이되어 떠올랐습니다.
그가 망설임 없이 달려가던 모습, 가방을 건네주던 순간의 따뜻한 손길, 그리고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사라져간 뒷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했어요. 특히 그의 눈빛이 계속 생각났습니다. 진실하고 순수한 그런 눈빛이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신분을 알고 나면 태도가 변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얻으려는 의도가 보였거든요. 하지만 그는 달랐어요.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만 봐주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울 앞에 서서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나는 걸까? 단순히 고마운 마음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때까지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문의 무게와 사회적 지위 때문에 늘 조심스럽게 살아왔고 진심으로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낯선 남자를 생각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런 감정이 처음이라 저 자신도 당황스러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건 그를 다시 만나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도 그 생각은 계속됐어요. 평소라면 회사 일정에만 집중했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샤워를 하면서도 커피를 마시면서도 계속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특히 그가 가방을 건네주며 괜찮으세요? 라고 물었던 그 순간이 자꾸만 머릿속에서 재생됐습니다. 회사 동료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어요. 평소보다 멍한 표정으로 일을 하고 있는 저를 보며 걱정스러워했죠.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비현실적이고 황당하게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그 거리로 갔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의 말이에요. 하지만 당연히 그는 없었죠. 그저 평범한 파리의 저녁 풍경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주변을 둘러봤지만 그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날 이후 며칠이 지났지만 저는 계속 그 남자를 생각했습니다.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서 쉬고 있을 때도 자꾸 그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회의 중에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그날의 일을 되새겼습니다. 도대체 누구였을까?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습니다. 그의 이름도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겠지만 왠지 다시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감정이 처음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만났던 남자들은 대부분 제 신분을 알고 접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는 달랐습니다. 동료들이 점심 약속을 잡자고 해도 거절하고 퇴근 후에는 혼자 그날의 장소를 다시 찾아가 보기도 했어요. 혹시 그가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희망을 품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며칠째 이런 생활이 계속되자 친구들도 제 이상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셀린, 요즘 왜 그래? 뭔가 다른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황당하고 비현실적으로 들릴 것 같았거든요. 그러던 중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들고 있던 그 특별한 가방에는 위치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었거든요. 도난 방지를 위해 회사에서 특별히 설치한 거였습니다. 이런 귀중한 가방들은 모두 실시간으로 위치가 추적되고 있었어요. 혹시 GPS 로그에 뭔가 남아있지 않을까? 저는 급하게 회사 시스템에 접속해서 그날의 위치 기록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안 시스템은 매우 정교해서 가방의 이동 경로가 초 단위로 기록되어 있었어요. 놀랍게도 소매치기범이 달아난 골목의 정확한 경로, 그리고 그 남자가 가방을 되찾아준 위치까지 모든 것이 상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골목 근처에 작은 게스트하우스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도를 확대해보니 레스 JARDINS 두마AIS라는 이름의 아담한 숙소였어요. 혹시 그가 그곳에 머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서 확인해볼까? 저는 며칠 동안 망설였습니다. 혹시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을까? 너무 뻔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또한 혹시 그가 그곳에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거든요. 결국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그 다음 날 오후 일부러 회사 일정을 조정하고 그 게스트하우스로 향했어요. 마음이 두근거려서 지하철에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 앞에 도착하자 저는 한참을 망설이며 주변을 서성였습니다.
작고 아늑한 건물이었고 입구에는 예쁜 화분들이 놓여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묵는다면 여행객일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1시간 가까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익숙한 뒷모습이 보였어요. 건물 입구에서 나오는 그 실루엣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 사람,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캐주얼한 옷차림에 백팩을 메고 있는 모습이 전형적인 배낭여행객 같았어요. 게스트하우스에서 나오는 그를 보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는 주변을 둘러보다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어요. 점점 가까워지는 그의 모습을 보며 저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이 바짝 말랐어요. 그날 그도 저를 알아봤나 봅니다. 조금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을 가까이서 다시 보니 더욱 선명하게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용기를 내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목소리가 떨린다는 것을 숨기려고 애썼어요. 그는 잠시 멈춰서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뵙다니 신기하네요. 그의 목소리는 그날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약간의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긴 했지만요. 그날 정말 감사했어요. 제대로 감사 인사도 못 드리고 헤어져서 계속 마음에 걸렸거든요. 제가 말을 이어가자 그는 조금 당황한 듯 보였습니다. 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며 머뭇거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당연한 일이었으니까요.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냥 보고만 있었는데 저를 도와주신 건 정말 고마웠어요. 그날 그 가방은 저에게 정말 소중한 거였거든요. 저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별일 아니었어요. 다치지 않으셔서 다행이고요. 그런데 어떻게 저를 찾으신 거예요?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대답하기 어려웠습니다. GPS 추적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게 이 근처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뵙게 된 거예요. 어색한 거짓말이었지만 다행히 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계속 생각났어요. 이름이라도 알고 싶어서. 혹시 시간 있으시면 커피라도 한잔 하면서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데요. 그는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거절당할까봐 무서웠지만 동시에 기대도 됐습니다. 몇 초가 지난 후 그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정민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온 여행객이에요. 그 순간 저는 뭔가 새로운 시작을 예감했습니다. 파리의 따스한 오후 햇살 아래에서 우리의 인연이 진짜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박정민이라는 이름이 제 마음속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저는 셀린이라고 해요. 셀린 말이에요. 저는 성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제 진짜 정체를 알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가 저를 어떤 선입견 없이 봐주기를 바랐어요. 한국 분이시군요. 파리는 어떠세요? 처음 와봤는데 정말 아름다운 도시네요. 며칠 더 있다가 돌아갈 예정이에요. 며칠 더. 그 말을 듣자 갑자기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막 그를 만났는데 벌써 떠난다니요. 그럼 정말 커피 한잔 하실래요? 이 근처에 좋은 카페를 알고 있거든요. 저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했습니다. 이런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안내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석양이 우리를 비추는 가운데 저는 마음 한편으로 설렘과 기대감을 느꼈어요. 이것이 정말 운명의 시작인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제 인생의 새로운 챕터가 시작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향한 카페는 말의 지구의 한적한 골목에 자리한 작은 곳이었습니다. 빈티지한 의자들과 따스한 조명이 아늑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저는 정민 씨와 마주 앉으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이런 숨겨진 카페들을 어떻게 다 아시는 거예요? 정민 씨가 주변을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파리에서 태어나고 자랐거든요. 어릴 때부터 이런 곳들을 찾아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보디가드들과 함께 다녀야 했고, 이런 소박한 카페에 혼자 와본 적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그렇게 말할 수 없었어요. 커피가 나오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정민 씨는 자신이 서울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소방관이세요? 네, 벌써 7년째 하고 있어요. 힘들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보람있거든요. 그의 말을 들으며 저는 그날 그가 왜 망설임 없이 저를 도와줬는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남을 돕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었던 거죠. 그날도 그래서 저를 도와주신 거군요.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당연한 일을 한 건데 이렇게까지 감사해 하시니까 오히려 제가 부담스러워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었거든요. 오히려 저의 어려움을 기회로 여기거나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라고. 제가 조금 진지하게 물어보자 정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저는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뿐이에요. 특별한 건 아니었어요. 그의 솔직하고 담담한 모습에 저는 점점 더 마음이 끌렸습니다. 가식 없는 진실함, 그리고 자신의 선행을 당연하게 여기는 겸손함까지. 이런 사람을 만나본 게 정말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평소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제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를 바라보는 그의 시선이 얼마나 순수한지 알 수 있었거든요. 조건 없는 관심, 그리고 진심 어린 배려가 느껴졌어요. 소방관 일이 위험하지는 않으세요? 위험하긴 하죠. 하지만 그보다는 보람이 더 커요. 제가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위험쯤은 감수할 수 있거든요. 그의 말에서 저는 진짜 영웅을 만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이나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남을 돕기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정말 존재한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날 이후 저희는 며칠 동안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정민 씨에게 파리의 여러 곳을 안내해드렸어요. 에펠탑이나 루브르 박물관 같은 유명한 관광지가 아니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소박한 장소들이었습니다. 생강변을 걸으며 책방들을 구경하고 작은 골목의 베이커리에서 크루아상을 사 먹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거리 화가들의 그림을 감상했어요. 평생 그렇게 평범하고 자유로운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생제르맹데프레의 작은 서점에서 함께 보낸 시간이었어요. 정민 씨는 프랑스어로 된 책들을 신기해하며 이것저것 살펴봤고 저는 그에게 파리의 문학사와 작가들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정말 박식하시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어떻게 다 아세요? 어릴 때부터 책을 많이 읽었거든요. 집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서요.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엄격한 교육을 받으며 자랐고 또래 친구들과 어울릴 기회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책이 제 유일한 친구였죠. 하지만 그런 개인적인 이야기는 할 수 없었어요. 둘째 날에는 마르쉐데 장페르에서 신선한 재료들을 구경했습니다. 정민 씨는 프랑스의 치즈와 와인, 그리고 다양한 빵들에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보기 힘들어요. 정말 신기해요. 그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저는 제가 얼마나 풍요로운 환경에서 자랐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풍요로움 속에서도 진짜 행복은 느껴보지 못했다는 것도 알게 됐어요. 정민 씨는 모든 것에 신기했어요. 파리의 오래된 건물들, 거리의 작은 카페들, 심지어 지하철역의 분위기까지도 흥미로워했습니다. 그의 순수한 반응을 보며 저는 제가 당연하게 여겼던 일상이 얼마나 특별한지 새롭게 느꼈어요. 저희가 함께 보낸 시간들은 모두 소중했지만 특히 몽마르트에서의 저녁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사크레케르 대성당 앞 계단에 앉아 파리 전경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는데 그때 정민 씨가 말했던 것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에서 살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매일 이런 풍경을 볼 수 있잖아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익숙해져서 그 아름다움을 놓치기도 해요. 오늘처럼 누군가와 함께 보니까 더 특별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정민 씨와 함께 있으니 평범했던 일상이 모두 새롭고 소중하게 느껴졌거든요. 셀린 씨는 정말 파리를 잘 아시네요.
관광 가이드보다 훨씬 좋은 곳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해요. 저도 이렇게 파리를 둘러본 게 오랜만이에요. 평소에는 너무 바빠서 여유가 없었거든요. 실제로는 제 신분 때문에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없었지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민 씨와 함께 있으면 정말로 자유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셋째 날 저녁 저희는 세느 강변의 작은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강물과 석양이 아름다웠어요. 내일이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해요. 정민 씨의 말에 저는 갑자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제 막 그와 가까워졌는데 벌써 헤어져야 한다니요. 아, 그러시는군요. 저는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숨길 수 없었어요. 이번 여행에서 가장 좋았던 건 셀린 씨를 만난 거예요. 정말 감사했어요. 그의 진심 어린 말에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그도 저와 함께한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해주고 있었던 거죠. 저도요. 정민 씨 덕분에 정말 특별한 시간을 보냈어요.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그저 낯선 사람이었던 그가 이제는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가 되어 있었어요. 이런 감정이 사랑인지 아니면 단순한 호감인지 확신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한 건 그를 보내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몰랐던 것 같아요. 제 주변의 사람들은 대부분 제 신분과 재산에 관심이 있었지 진짜 저 자신에게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정민 씨는 달랐어요. 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순수하게 저라는 사람에게 관심을 보여줬고 함께 있을 때도 자연스럽고 편안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제 신분을 숨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가 진짜 저를 알게 된다면 혹시 저를 다르게 볼까 하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거짓으로 시작된 관계는 진실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정민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오늘 시간 있으시면 제 집에 초대하고 싶어요. 한국 떠나시기 전에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거든요. 사실 저희 집은 일반인들이 쉽게 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팔레 루아얄 근처의 프라이빗한 대저택이었고 보안도 삼엄했어요. 하지만 그에게는 진짜 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정민 씨는 흔쾌히 승낙했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기다렸습니다. 오늘 밤이 지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거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말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정민 씨를 집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소보다 더 신경 써서 옷을 골라 입었지만 마음은 계속 불안했어요. 그가 진짜 저를 알게 된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정민 씨가 택시에서 내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했죠. 이 일대는 파리에서도 가장 고급스러운 주거 지역 중 하나였으니까요. 셀린 씨, 여기가 맞나요?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어요. 네, 맞아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그를 집 앞으로 안내했습니다. 높은 담장과 철문, 그리고 그 너머로 보이는 웅장한 건물을 보며 정민 씨는 더욱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이 근처에 사시는군요. 정말 좋은 동네네요. 네. 저는 아직 진실을 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일단 집 안으로 들어가서 천천히 이야기하기로 했어요. 보안 게이트를 통과하고 정원을 지나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정민 씨는 점점 더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어요. 셀린 씨, 혹시 들어가요. 안에서 이야기해요. 저는 그의 말을 끊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넓은 현관홀과 화려한 샹들리에 그리고 계단까지 이어지는 웅장한 공간이 펼쳐졌어요. 정민 씨는 잠시 말을 잃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을 지켜보며 가슴이 조마조마했어요. 이 중에서 어디가 셀린 씨 집이에요? 드디어 그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어요. 이 건물 전체가 제 집이에요. 정민 씨는 눈을 크게 뜨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어요. 전체가요? 농담이시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는 그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 걸린 루이비통 가문의 역사를 담은 그림들과 사진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정민 씨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혹시 셀린 씨가 바로 그 루이비통? 네, 맞아요. 저는 셀린 마리 비통이에요.
루이비통 창립 가문의 후계자입니다. 제가 진실을 털어놓자 정민 씨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의 반응이 무서웠어요. 혹시 실망할까 아니면 저를 다른 사람으로 볼까 봐서요. 그럼 그날 가방이 루이비통 200주년 기념으로 단 하나만 제작된 가방이었어요. 제가 직접 기획에 참여한 작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더욱 소중했던 거예요. 정민 씨는 소파에 주저앉으며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제가 정말 바보였네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아니에요. 제가 일부러 숨긴 거예요. 사람들이 제 신분을 알게 되면 달라지거든요. 진짜 저를 보는 게 아니라 루이비통 상속녀만 보게 되죠. 저는 그 옆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민 씨는 달랐어요. 저를 그냥 한 사람으로, 도움이 필요한 한 사람으로만 봐주셨거든요. 그래서 더욱 고마웠고 더욱 끌렸던 것 같아요. 정민 씨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여전히 당황스러움이 있었지만 다행히 실망이나 변한 시선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동안 힘드셨겠어요.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아야 한다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요. 그의 따뜻한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제가 기대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들으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네, 정말 외로웠어요. 진짜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제는 제가 있잖아요. 정민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어요. 정민 씨, 저는 셀린 씨가 누구든 상관없어요. 루이비통 상속녀든 평범한 사람이든 제게는 그냥 셀린 씨예요. 그의 말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라면 내가 지킬 수 있어요. 제 마음도 제 미래도 모든 것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정민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너무 갑작스럽게 고백한 건 아닌지 걱정됐어요. 셀린 씨, 저 진심이에요. 당신을 만나면서 제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알게 됐어요. 돈도 명예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에요. 진실하게 저를 사랑해주는 사람이었어요. 저는 그동안 속마음에 쌓여있던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느꼈던 외로움, 진짜 저를 알아주는 사람에 대한 갈망, 그리고 정민 씨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느낀 진실한 감정까지 모든 것을 말했어요. 정민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제 두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셀린 씨를 좋아해요. 하지만 이렇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저희가 정말 잘 해나갈 수 있을까요? 해봐요. 함께 노력해봐요. 전 당신이라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의 솔직한 고민을 듣고 저는 오히려 더 확신이 들었어요. 그는 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었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어려움들도 미리 걱정해주고 있었거든요. 저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당신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저희는 테라스에 나가 파리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에펠탑의 불빛이 반짝이고 센강이 달빛에 윤슬거리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정말 부러워요. 정민 씨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의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면서도 전혀 다른 감정을 느꼈어요. 오늘까지는 혼자 봐왔던 이 풍경을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볼 수 있다는 기쁜 말이에요. 한국에 가시면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정민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휴가를 더 내고 며칠 더 있을게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자주 오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말이요? 네, 이제 저에게는 파리에 와야 할 이유가 생겼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파리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그 순간 정민 씨가 말했습니다. 셀린 씨, 앞으로 힘든 일도 많을 거예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랐으니까요. 하지만 진심으로 노력한다면 분명 잘 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진실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날 이후 내 세계는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시작됐습니다. 소매치기범 때문에 잃을 뻔했던 소중한 가방을 되찾아준 그 사람이 결국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찾게 해준 거죠. 바로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지금도 저희는 파리와 서울을 오가며 사랑을 키워가고 있어요. 서로 다른 환경에서 살아왔지만 진실한 마음만큼은 같다는 걸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날 파리거리에서의 운명적인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때로는 저희의 관계가 쉽지 않을 때도 있어요. 서로 다른 문화와 환경에서 자란 만큼 이해해야 할 것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희는 그날의 순간을 떠올립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저를 도와준 그의 순수한 마음, 그리고 신분을 알고도 변하지 않았던 그의 진실함을 말이에요. 정민 씨는 지금도 서울에서 소방관으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파리에서 루이비통의 미래를 위해 일하고 있고요. 거리는 멀지만 마음은 늘 가까이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란 거리나 환경을 뛰어넘는다는 걸 저희가 증명하고 있는 거죠.